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만리장성 역사 왜곡 비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만리장성이 한반도 평양까지 뻗고 있는 지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중국의 유명 백과사전인 바이두와 외국인에게 가장 파급력 있는 중국어 위키피디아에 실린 만리장성 소개에는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명 중국 여행, 문화, 역사, 백과사전 사이트를 통해 만리장성이 한반도 평양까지 뻗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2000년대 중반에 만리장성 길이를 6000km, 2009년에는 8851km라고 발표했다가 2012년에는 21196.18km라고 늘렸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만리장성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만리장성 역사 왜곡은 과거 중국 요동반도와 만주, 연해주를 무대로 했던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고대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포스터에는 3일 만에 18,300여 명의 외국인이 좋아요를 누르며 호응했습니다. 중국은 저작권이고 뭐고 타국 시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부럽긴 하다. 아무 거리낌이 없네. 왜 남한산성도 연결하지? 방크가 외교부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대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100년 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박해와 수탈 속에 희망을 잃고 살고 있던 조선 땅에 전투로서 일본을 크게 이긴 낭보를 전해주었죠. 봉오동 전투로 인해 독립군 세력의 위협을 느낀 일본은 대규모 병력을 간도로 파견했고 10월 20일 일본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김좌진은 고지에 독립군을 매복시키고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청산리에서 김좌진 장군이 세운 작전은 좁은 협곡으로 유인해 막다른 곳에 몰아넣고 순식간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 지역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일본군들에게 허술한 무기와 전의를 상실하고 어느 쪽으로 도망갔다더라 하는 거짓 정보를 흘려 협곡으로 유인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작전대로 계곡 끝까지 들어온 일본군은 매복해 있던 독립군에게 순식간에 공격당하고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후퇴했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는 민병이었던 독립군이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싸워 대승을 거둔 사건이었으며 우리도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독립운동사의 기념비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간도참변이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일본군의 간도 침략은 봉오동 전투에서 대패한 데 대한 일대 보복살인극으로 그들은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 공관을 침략하게 하고 무장독립군의 소행이라 하여 조작합니다. 무장독립군 색출이라는 명분하에 간도와 만주 일대에서 그들이 학살한 한국 민간 동포가 무려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간도와 만주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외면하고 정립하지 못하는 사이 그곳은 완전히 중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도는 불과 100년 전까지도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었던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중국 참전의 대가로 북한이 암묵적으로 그 땅을 내어주기 전까지 당당히 간도 협약의 무효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간도는 만주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곳은 북간도입니다. 원래는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들이 있던 지역이 만주였습니다. 1616년 금이 청으로 바뀌고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인구 200에서 300만의 만주족이 1억 이상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중원으로 죄다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살던 곳에 출입금지를 시켰지만 당시 접경지역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매번 영토 분쟁이 일어나자 1712년 청과 조선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두 나라의 국경을 확정하는 글을 비석에 새기게 되는데 이것이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의 동쪽 지역을 경계하는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엄연히 토문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지금의 두만강의 옛 이름이라며 두만강 북쪽까지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1909년 중국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한강개발권을 받는 대신 두만강을 중심으로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이를 간도협약이라고 하는데요.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이전에 맺었던 모든 협정과 조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간도협약의 문서에는 우리나라 황제의 옥새 대신 을사오적의 도장만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토대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 토문강의 해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청산리 대첩과 간도 참변에서 알 수 있듯이 간도는 바로 한세대전까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 그린 지도만 보더라도 간도는 조선 땅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동북 공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 공무원의 한 달 임금이 6만 5천 원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지원임을 알 수 있죠. 관련 연구소 31개, 관련 학과 300개, 그 인력만 3,20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기관과 연구원은 얼마나 될까요? 동북 공정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하나입니다. 과거 중국이 조금이라도 관여했거나 손길이 미친 곳은 모두 중국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을 접수한 서북 공정이나 서남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부제 때 몇 번 들락날락했던 곳이니 이곳도 중국이고 엄연히 다른 민족으로 인식했던 돌거를 중국 부족의 하나로 만들어 그들이 세운 나라도 중국이라고 주장해서 이들 지역을 중국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서 동북 지역은 향후 남북 통일 이후 유라시아 경제성장과 물류 이동의 이점을 고려했을 때 교통의 요충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철도가 부설될 경우 유럽까지의 연장도 되어서 유럽과 한국, 일본까지의 물류 이동 경로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도 중국 4대 경제축에 동북 삼성이 들어가는 만큼 이 지역은 완벽하게 중국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역사는 고구려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동북 공정의 핵심은 고구려 역사의 중국 편입입니다. 고구려가 원래 중국의 한 지방이었으므로 고구려의 역사는 곧 중국 역사가 되고 고구려의 영토는 당연히 중국 영토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001년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방해하고 2004년에는 지린성 야오닝성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중국 소유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고구려의 역사 단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중국 역사서에도 당나라의 황제 고조가 고구려와 중국은 별개의 두 나라인데 굳이 지배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한 기록이 있는데도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을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북 공정 프로젝트는 표면상 2007년 종료되었으나 일반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후속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구려의 첫 도읍지 지명에 오녀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시작부터 중국에 귀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오녀산은 고구려 건국과 아무 관계가 없고 실제도 확인되지 않은 당나라 시대 5여자 전설을 원용한 것이죠. 지린성 지안 시청 광장에는 삼조고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 기단에는 삼조고를 고구려와 중원민족이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원민족과 함께 고구려 민족은 중화민족이라는 표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삼조고로 표현된 태양 관련 신앙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고구려가 중국 민족이 된다는 일방적 논리를 대표적 상징 조형물에 새겨 동북 공정을 일반 중국인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용정에 위치한 시인 윤동주 생가에는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라는 글귀가 한국어로 쓰여 있었으며 윤동주 시인에 대한 기록은 모두 중국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 낯설게 만들어 놓고 중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도록 해놓았습니다. 동북 공정에 대한 대중화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동북 공정 이후 중국인의 역사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7년 제6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중국 측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공연을 선보인 데 이어 초중 고교의 학교 이름까지 모두 백두산이란 명칭을 붙여 바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중국 창춘 시내 우후안 체육관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3000m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편파 판정으로 중국의 1위를 내줘 은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여자 대표팀 계주 멤버인 김민정과 전지수, 변천사, 진선유, 정은주 선수는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자신들이 준비했던 A4 용지 7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7장의 종이에는 매직펜으로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태극기를 흔들던 한국 응원단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창춘에 도착하고 나서 공항부터 거리의 현수막, 선수촌 내의 모든 홍보물에서 백두산은 중국 땅이라는 문구를 너무 많이 봤다고 합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깜짝 세레머니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백두산의 일부가 장백산이 된 것은 1964년 김일성이 중국과 조중 변계 이정서를 맺었고 백두산과 천지의 소유권을 나눴습니다. 남한의 의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백두산 세레머니에 대해 중국인들은 한국의 대외 선전 활동을 보면 항상 장백산이 자기 영토라고 하는데 한국 물건 사지 말자. 장백산은 중국에 속해 있고
아주 일부분만 조선에 들어갔을 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중국의 동북공정이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한국의 역사는 5천년 역사가 아닌 2000년 역사에 공간적으로 한반도 이남으로 국한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고구려의 수도와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만큼 고구려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한 곳입니다.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은 군사적 지배권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이었는데 북한도 당연히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동북공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접경에 북한이 있는 것도 싫지만 휴전선 바로 앞에 중공군이 있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이 쉽게 자신들의 야욕을 펼칠 수 없도록 이제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혼이 있는 곳, 그들의 후손과 동포들이 있는 곳, 간도와 만주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